안녕하십니까, 푸티지 브라더스 바지 사장입니다. 신발 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구디어 벨티드 슈즈의 구조적 특성과 그 수선에 대한 팁을 좀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구디어 벨티 슈즈가 비싸잖아요. 구두의 어떤 퀄리티, 착화감적인 퀄리티보다는 외관적 퀄리티에 대해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50만 원, 100만 원을 지불을 하면 예쁘고 깔끔하게 만들어진 거를 갖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구디어 벨티드 슈즈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 수제, 핸드메이드라는 특성 때문에 뭐 어느 부분에서는 마감이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기대가 너무 높으신 부분이 좀 있지 않으신가. 구두는 신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제품인 거지 이게 뭐 예술 작품이나 오브제가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이게 주제인 것 같아요. 가장 크게 컴플레인을 받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드레스 슈즈, 에드워드 그린을 예로 들면 그 레귤러 웰트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웰트랑 가피가 이 안쪽에서 꿰매지는 구조는 이 웰트랑 가피 사이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구조고, 웰트가 여기서 시작해서 이 정도까지만 웰트가 붙고 접합 부분은 무조건 자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000만 원짜리 구두도 똑같아요. 이거는 에드워드 그린 정도만 돼도 굉장히 말끔하게 잘 네. 되어 있는데 네. 알든이 특히 많이 나오죠. 알든은 피니싱이 좀 거친 편입니다. 근데 사실 에드워드 그린 정도면은 현존하는 기성화 메이커 중에 최상급 메이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에드워드 그린의 피니싱을 모든 가격대의 구두에 바라시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죠. 무리가 아닐까. 사실 알든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비싸지죠. 네, 그만큼 200만 원 되지. 가장 좀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파라부트. 파라부트는 노르웨전 제법이라서 웰트가 밖으로 다 드러나 있죠. 대부분의 모델들이. 이 접합 부분이 당연히 바깥으로 더 드러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웰트의 모양도 일자가 아니고 이런 모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꼭 한 선으로 쭉 이어진 것처럼 마감을 하기에는 힘들다. 웰트라는 게 가죽 띠를 신발 외관에 맞춰서 두른 거기 때문에 어딘가 시작점과 끝점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네. 완전 원형으로 사출해서 뽕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얼마나 매끄럽게 잘 마감을 하느냐인데 이거를 받아들이시는 그 기준도 다 개인이 다 다르시고.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세요. 근데 저희가 이거는 불량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에 되게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구디어 웰트의 구조적인 특징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은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 다른 브랜드들로 치면은 알든의 이런 리버스 웰트라고 하죠. 혹은 뭐 트리커스에서도 이 제법을 많이 쓰는데, 이제 웰트를 바깥으로 드러나게끔, 결국은 이런 애들도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어디엔가는 마감을 해야 돼요. 사실. 그리고 사실 이 위치에 시작점과 끝점을 놓는 이유가 제일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는 구디어 웰트의 그냥 하나의 성격이다 라고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외관상의 어떤 특성이나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아웃솔 이제 부분인데, 보통 검정 구두들은 다 까맣게 옆을 칠하기 때문에 단차 같은 게 잘 안 보이죠. 네네. 근데 이제 브라운 계열, 특히나 얘는 또 더블 솔이니까 이게 아웃솔이 두 장을 겹쳐서 꼬매게 되거든요. 고정을 위해서 이제 본드를 살짝 바르고 얹힌 상태에서 바느질로 뚫고서 꼬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다가 보면 그 사이에 그런 본드들이 다 접착력을 잃게 되고 실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틈이 약간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구부러져야 되니까 중간에 벌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것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벌어져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뭐 땀수 가지고 좀 보시는 분들. 네, 뭐 더 좀 구체적으로 가면은 이게 수제라는 말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데, 신발은 다 수제죠. 족제는 아니잖아. 그럼요. 손으로 다 만들죠. 발로 만드는 게 아니고, 혹은 사출처럼 네. 뽕 하고 딱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그렇죠. 손으로 꼬매서 만들잖아요. 이게 피스 하나가 다 사람이 어쨌든 기계를 가지고서 네네. 꼬매는 거기 때문에 모든 신발이 똑같을 수는 없다는 네. 점. 이게 개체 차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개체 차이는 당연히 있습니다. 잘 골라서 구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고, 대부분은 신으시면서 크게 다르지는 않다. 자, 그러면은 수선에 대해서 좀 해줄 말씀이 있으시죠? 구두를 판매를 하다 보면은
구매하시자마자 이렇게 보강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작업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창을 고무로 대시는 대시던가 거. 아니면 반창을 하고 스틸토를 하시거나 아니면 레더솔에다가 스틸토만 하시거나,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스틸토는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요? 이렇게 보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걸음걸이에 따라서 여기 앞에 코 부분이 각도가 되게 빨리 마모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웰트라고 하는 맨 윗칸에 요 가죽 띠 부분이 마모가 될 경우에는 전창가리를 못 하게 되죠. 웰트가 마모가 될 경우에는. 벨트까지 다 갈아버려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새로 사는 게 더 좋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 스틸토 혹은 뭐 고무로 되는 방법도 있고, 또 이게 달면은 또 가죽으로 보강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쇠붙이가 가장 뭐 강하니까, 뭐 쇠붙이도 사실은 닳습니다, 여러분. 오래 신고 이게 많이 발을 채시는 분들은 얘도 달아서 얘도 또 교체를 해야 돼요. 근데 스틸토를 하면은 그래도 앞에 코를 이제 보호할 보호를 수가 해준다. 있으니까, 창이 얇은 신발이거나 이제 걸음걸이가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요걸 하셔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하실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신으시는데 이게 좀 많이 먹어 들어온다, 그랬을 때 가지고 오셔서 하시면 되고요. 이거의 단점은 걸을 때 요 쇠 소리가 나고 또 발에도 느껴집니다. 네, 착화감이 이렇게 썩 네. 좋진 않아요. 근데 저도 이거를 별로 그래서 좋아하진 않아요. 그 다음 이제 반창. 구디어 벨트는 이 전창가리를 하는 게 가장 구디어 벨트 구두의 매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전혀 필요가 없는 작업이고요. 다만 잘 미끄러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너무 미끄러우면 이거를 대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고무창을 대시면 아무래도 그 걸을 때 착화감을 어느 정도 조금 더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즘에 좀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 SNS에 이렇게 수선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정말 비추합니다. 구디어 웰트 구두를 사는 목적이랑 정반대되는 그런 옵션들이에요. 구두를 보호하는 면에서는 가장 강한 옵션이겠죠. 반창을 대고 그러면 앞에도 안 닳고, 스틸토까지 하면 코는 아예 안 닳고, 부츠 같은 거 신으시는 분도 이거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죽 아웃솔이라는 게 그대로 신으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다른 것에 대한 공포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이 미끄러워서 보강을 하시는 것까지 저희가 말리진 못하겠는데, 콩창이 닳아서 어느 정도 스크래치가 생기면 사실은 그렇게 잘 미끄러지진 않습니다. 가죽의 그 표면이 거칠거칠해지면서 자체의 그런 마찰력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물이 많이 이제 뿌려져 있는 대리석이나 맨홀 뚜껑 같은 쇠붙이를 물기가 있을 때 밟을 경우에는 조금 미끄러질 수 있죠. 뭐 아니면 얼음 위를 걷는다던가. 네. 근데 그거는 다른 신발을 신어도 많이 미끄러질 수 있는 거고, 그냥 일상생활 보행을 하실 때는 요 정도 마모가 되면 사실은 거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구디어 벨트 구두 홍창 그대로 신어 버릇 하신 분들은 네. 버릇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오래 신으시다 보면은 잘 미끄러지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홍창의 매력 그대로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다. 타이어에 한꺼풀 더 씌우고 달리시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고무창에도 이거 반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거는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라보트 같이 네. 아예 그냥 고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미끄러지지 않고요. 가죽창이 주는 그런 단점들을 이제 보완하려고 고무창을 그냥 붙여서 나오는 웰트화들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신으시고, 결국은 얘도 닳고 가죽도 닳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거를 그냥 드러내고 붙이시면 돼요. 오히려 이 보강 작업을 하셔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것보다 신으시고 전창가리를 그냥 한번 좀, 가격은 뭐 한 3배 정도 하겠죠, 예, 보강 작업에. 그거를 1년 만에 하지는 않게 되니까 이게 다 달아도 아무리 많이 신으셔도 한 2년은 걸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매일 신으시면 안 됩니다. 뭐 적어도 하루 걸로 한 번씩 신는 조건 하에서는 이게 막 구멍이 그렇게 쉽게 나진 않습니다. 뭐 한 2년 정도 신으시고 공장으로 다시 본사로 보내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이제 그 유니페어 내에 있는 리슈 같은 구두 수선 전문점에서 전창가리를 다 서비스를 해주시니까 거기서 뭐 약 15만 원 정도 투자를 하시면 아예 새 구두가 돼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신는 구두가 어떤 구두보다 가장 편하다 라고도 또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뒷굽 수선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디어 벨트 구두의 뒷굽이 사실은 전창가리를 하기 전에 먼저 닳고 전창가리 전 단계에서 몇 번을 가시게 될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시면은 탑리프트라고 하는 이렇게 한 층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굽은 구디어 벨트 굽은 가죽을 다 켜켜이 쌓아 만든 거예요. 근데 맨 윗부분 층 자체를 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뜯어내고 네. 요만큼을 다시 붙이게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고무가 위에 있는 가죽 굽 부분을 이제 먹어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맡기셔서 요거를 드러내고 새로운 걸로 그냥 붙이시면 이제 구두를 오래 신을 수 있는 방법이고 네. 이게 또 이제 각이 갈려 있으면 보행에도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어느 정도 마모가 됐다는 게 판단이 되시면은 굽을 정기적으로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의 그 핵심은 이게 소비되는 물건이다. 각자의 예산에 따라서 자기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열심히 신으시고 또 수선해서 또 이제 다시 좀 보강을 해서 신으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으시면 구디어 벨트 제법으로 만든 구두의 매력을 100%다 느끼시지 않을까. 신으시다가 전창가리를 하시면 어퍼 부분이랑 안에 인솔, 이게 발이 닿는 부분은 내 발에 맞게 자국도 나 있고 성형이 딱 되죠. 성형이 돼 있죠. 그리고 주름도 내 발 모양에 맞게 이제 관절에 맞게 다 주름이 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이제 충전재도 다 코르크도 새로 다 채워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선을 아예 전창가리를 해서 이 신발을 딱 신어보면 편한데 새 거 같은 기분. 새 구두를 사서 신었을 때보다 정말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정말 강추드려요. 이거는 이 전창가리는 한 번쯤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에이징된 구두를 신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케어를 잘 하시면서 신으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가장 중요한 거는 슈트리를 꼭 꽂아 놓으시고 하루 신으시면 꼭 하루 이상은 쉬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케어 네. 적절한 케어를 좀 해주시는 게 네. 구두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수선에 대해서는 저희 이전 동영상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